안드레아 구르스키 1955년생 독일의 사진작가이자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 교수로 역임한 그는 거대한 스케일의 건축물, 도서관, 공장, 진열대 등 현대사회가 만들어내는 스펙타클의 랜드스케이프를 디지털 합성을 통해 담아내는 작가입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요하지 않은 대상 혹은 배경은 포커스를 아웃시키는 방법으로 사진의 깊이감을 표현합니다. 포커스가 맞고 안 맞는 정도에 따라 피사체에 집중되는 정도가 달라지고 사진의 심도가 깊다 혹은 심도가 얕다로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구르스키의 작품은 다릅니다. 초점을 바꿔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디지털 기술로 합성하여 모든 디테일들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세잔으로 시작되어 피카소로 대표되는 입체파, 큐비즘도 정물을 그릴 때 다양한 시점과 초점들이 있는데 이 회화들에서는 다양한 초점들 사이에 생기는 균열과 파편들을 굳이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이 파편성의 미학을 보여주는 모더니즘이라 한다면 구르스키는 그 불연속성과 균열을 컴퓨터를 통한 디지털 기술로 완벽하게 봉합한 디지털이라는 매체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모더니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입체파 회화에서는 화가의 시선을 통해 본 정물을 볼 수 있고 구르스키의 사진에서는 컴퓨터의 시선을 통해 본 랜드스케이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거대한 스케일의 자연을 보게 되면 어떤 숭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숭고함은 어떤 것에서 비롯될까요?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있었던 자연의 질서, 감히 계산하기 어려운 무수한 수의 세포들의 형성과 소멸, 또 작은 점 같은 개체들이 모여 이루는 거대함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간이 만든 현대사회라는 거대한 스케일의 스펙타클은 마치 우리가 거대한 자연을 바라볼 때처럼 하나의 랜드스케이프로 인식되게 합니다. 인간사의 자연사화를 구르스키의 작품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본래는 사진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아웃시키는 방법을 통해 사진의 깊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진 촬영 기법의 정석인데 구르스키는 모든 사진에 초점을 맞춰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농축된 사진을 통해 압도적인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 심도가 깊은 사진보다 더 깊이감이 느껴지는, 아니 오히려 단순히 깊이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현대사회의 심연을 경험하게 되는 숭고가 느껴지는 사진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구르스키의 이런 방식을 통해 그는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을 날카롭게 포착했다고 평가받고 있고 그의 작품 라인강 2011년 430만 달러로 낙찰되어 가장 비싼 사진 작품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의 작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A에 위치한 한 익명의 대형 할인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진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소비 문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현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인 대형 할인마트에서는 소비자의 뇌리에 조금이라도 더 각인되어 선택받기 위해 원색의 알록달록한 상품들이 수없이 마치 자연의 지평선을 이루듯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 소비자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마케팅 심리학이 적용된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가격 99센트가 각 제품들에 붙어 있는데 이 대형마트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느낌에 앞서 말씀드린 심연이 더해진 농축된 사진 기법을 통해 이 사진을 봤을 때 사진 작품에서 아우라가 느껴져 버렸습니다. 앞선 99센트 작품보다 스케일이 훨씬 커진 아마존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아마존 물류센터를 촬영한 작품입니다. 미국과 전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갈 상품들이 선반에 빼곡히 들어차 있지만 모든 상품이 어떤 것인지 식별 가능할 정도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99센트보다 더 압도적인 스케일로 더 업그레이드된 작품이지만 저는 사실 이 작품이 합성이거나 허구라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어서 생각보다 몰입이 덜 됐는데요. 바로 말도 안 되는 기둥 위치 때문입니다. 컨벤션 센터, 공장, 특히 물류센터와 같이 넓은 대공간을 요구하는 건축물들은 위층이나 지붕의 하중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부재의 사이즈를 줄이는 모듈, 규칙적인 기둥 위치가 필수적입니다. Work hard, have fun, make history 라고 적혀있는 이 기둥은 어떤 미적인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르스키가 위치시킨 것이겠지만 사실 엄청난 실수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약간 저만의 사족이었고 저는 또 이 작품을 보면서 떠오른 것이 와, 이 물류센터 작업은 어떻게 할까 였습니다. 아마존 물류창고는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휴식 시간 없이 일하거나 빈병에 소변을 봐야 하거나 노동자가 다리를 잃는 등 인권이 굉장히 침해받는 현실로 문제가 많은데요. 그런 모습을 직접적으로 촬영하고 글로 적는 것보다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의 물류센터 작품을 보는 것을 통해 자본주의의 폐해 혹은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이슈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 분단 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으로 공고화된 북한의 전체주의를 어떻게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루스키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행사인 아리랑 축제를 촬영한 평양 연작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선전구호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상징은 최대한 배제하여 촬영하고 작업했지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극단이 더더욱 잘 읽히는 것 같습니다. 큰 꽃과 거대한 플랜카드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까지 보이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를 위해 움직이는 이 선명한 사진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느끼게 되면서 약간의 소름이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어플을 통한 증권 거래로 점점 사라지는 플로어 트레이딩의 풍경을 담은 시카고 선물 거래소나 현대사회의 단면을 날카롭게 비평하지는 않지만 비례감과 색감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느낀 F1 자동차 정비 장면을 포착한 F1 피트스톱 작품이나 어쩌면 도면보다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직한 크루즈 등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었습니다. 사실 안드레아 구루스키의 작품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아무리 열심히 설명한다 하여도 작품을 정확하게 느끼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이라는 복제 예술을 통해 우리는 대체로 작품들의 아우라가 사라진 현대미술을 경험하지만 그 장소의 그 크기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작품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아우라를 없앤 매체인 사진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현대미술의 아우라를 불러왔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또 구루스키의 사진이 특별히 좋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찍고 있는 사진의 구도와 묘하게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루스키와 유사한 시선으로 한국의 곳곳을 포착한 사진을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제 인스타 계정에 한번 놀러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드레아 구루스키전이 아모레 퍼시픽 본사에서 열리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현대사회 랜드스케이프의 스펙터클을 표현하기 위해 안드레아 구루스키의 작품에 자주 활용되는 그리드의 구조가 아모레 퍼시픽 본사에서도 곳곳에서 아름답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안드레아 구루스키 전시가 이루어졌던 아모레 퍼시픽 본사 비평으로 이어지겠습니다.